최근 C++29 스펙 모임에서 추가된 인베디드 관련된 추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라는 이 프리 프로세서는 C++26 스펙에 추가된 기능이에요. 그런데 29 스펙에서 일부 기능을 추가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디드 프리 프로세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소스 파일을 별도로 추가를 해요. 비트맵이라든지 아이콘 파일이라든지 txt 파일들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리소스가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컴파일러는 대부분 여기 있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을 규약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링크 단계에서 별도의 또 링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스펙 문서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 뭘 하고 있지 않냐면 리소스에 관련된 기능을 스펙 문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소스 관련된 내용들은 그 개발 도구마다 서로 다른 방법에 따라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C++ 소스 파일에 대한 별도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하고, 그다음 링크 단계에서 사용되는 환경을 별도로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리소스에 관련된 환경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고, 각각 뭐가 있냐면 실행 파일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리소스 같은 경우는 RC라고 해서 이런 파일이 존재를 합니다. 리소스에 대한 컴파일 기능이다 라고 해서 RCEX라는 실행 파일을 통해서 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파일들을 컴파일을 하고, 이 컴파일된 결과를 이 소스 레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개발 도구를 사용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매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위원회에서는 이 리소스 관련된 기능을 추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 자체는 컴파일 레벨에서 리소스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표준된 방법에 따라서 리소스를 관리해라 라고 이제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스 파일 레벨에서는 소스 파일 관련된 환경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렉토리, 인클루드 디렉토리가 따로 있죠. 그럼 링크 같은 경우도 링크 레벨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리소스 같은 경우도 인클루드 디렉토리에 별도의 리소스 파일 관련된 경로를 따로 갖고 있어요. 스펙 문서에서는 역시 인베디드 관련된 내용을 명시를 하면서 자체적인 환경 정보를 갖도록 설계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개발 도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리소스를 그대로 C++에 일부러 편입하기 위해서 인베디드라는 프리 프로세서가 도입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26 스펙에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미지라든지 아이콘, 스크립트 파일들을 하나의 리소스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없던 시절에는 그 XXD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너리 파일이 있으면 바이너리 파일에다가 XXD하고 I하고 뭐 쓰면 이렇게 소스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 소스 파일을 복사를 해서 실제 사용한다는 방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내부 조사를 해보니까 오메가에 대한 데이터를 이런 XX를 이용해서 하니까 내부적으로 ASD라고 해서 Abstract Syntax Tree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만든 모든 소스 파일들은 최종적으로 뭘 만드냐면 ASD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컴파일 속도도 굉장히 늦어지고 메모리 양도 폭발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는 문자열을 계속 실제 소스 파일에다가 입력을 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컴파일러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에러를 띄웁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기존에 발생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플랫폼에 의존적이거나 어떤 도구에 의존적으로 설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성능 검사를 해봤더니 인베디드라는 방법, 이제 제한된 방법이죠. 이 방법에 따라서 구현하니까 40메가라는데 1초 내에 되더라는 거예요, 컴파일이. 그런데 기존의 XXD를 방법으로 해서 했을 때는
GCC 같은 경우는 200초, 그 다음에 실행은 80초, 그 다음에 MSVC 같은 경우는 40메가를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아예 컴파일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도 봤더니 인베디드 방식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데 비해서 GCC나 실행 같은 경우는 12기가 내지 7기가 정도로 메모리를 쓰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화에서는 인베디드라는 프리프로세서 구문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스 파일을 읽어와서 이 위치에다가 이제 바이너리 형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일을 찾을 때는 인베디드를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환경 정보가 있어서 그 환경 정보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include 같은 경우에 샵 include라는 그 프리프로세서가 있었잖아요. 이게 꺽쇠로 시작하거나 쌍따옴표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찾는 방법의 룰을 그대로 가져와서 환경 정보만 바꿔서 설정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컴파일러 구현자가 구현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베드 다음에 오는 이 문구는 기존에 있는 include가 오는 거하고 동일한 형태로 작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은 인베드 다음에 경로가 오고 그 다음에 경로 이후에 인베디드 파라메타가 연이어 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토큰 형태로 올 수도 있는데 인베디드 다음에 이제 프리프로세서 토큰이 오게 되면 이 부분을 2대에 걸쳐서만 해석을 합니다. 스펙 문서에서는 26스펙이죠. 26스펙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베드 다음에 오는 이 프리프로세서 토큰에 대해서는 한 번만 익스펜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에 대해서 익스펜션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 이상 하게 되면 오류가 생겨요. 어쨌든 이렇게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인베디드 파라메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게 되면 리미트라는 이 파라메터가 있습니다. 어떤 쓰냐면 리미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한 번만 올 수가 있습니다. 최대 한 번만 올 수가 있는데 여기다 10을 쓰게 되면 이 파일에서 읽어오는 데이터에서 최대 10개만 읽어온다는 소리예요. 최대 10개만 가져와서 이쪽에 만약에 기존 파일이 3개만 있다 그러면 3개가 오는 거고요. 20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10개가 오는 겁니다. 최대 10개를 가져와서 여기에 이제 배치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픽스라는 또 인베디드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프리픽스하고 서픽스가 있어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읽어오는 요 파일이 읽어온 데이터가 하나 이상 한 개 이상 존재를 해야 돼요. 그 경우에 앞에다 붙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읽어왔는데 0x 05다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하나가 있으면 이 앞에다가 여기는 콤마까지 해서 옆에 딱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픽스는 마지막 이렇게 콤마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에 서픽스는 이 부분을 콤마하고 이 부분을 여기다가 그대로 뒤에다 붙인다는 소리예요. 조건이 뭐냐면 읽어온 파일이 최대한 한 개 이상 데이터가 있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리미트 여기에 값으로 0 이상을 쓸 수, 0 또는 0보다 큰 숫자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0을 쓰게 되면 파일이 있더라도 0개만 읽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empty란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프리픽스와 서픽스가 자연스럽게 이제 무시가 됩니다. 리미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 empty라는 구문이 있는데 if empty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프리픽스와 서픽스는 최소 한 개 이상 읽어올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읽어올 수 없는 즉 0개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복사가 돼서 이 위치에 딱 위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0이니까 0만 딱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 두 개하고는 이제 서로 반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if empty가 사용이 되어지면 두 개가 사용이 안 되고 두 개가 사용이 되면 if empty는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has embedded라는 프리프로세서가 동시에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경로를 씁니다. 이후에 가로 쓰고 동일하게 뭐가 오냐면 include 다음에 오는 구문들이 와요. 그러면 만약에 발견이 안 됐다 그러면 0을 리턴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std embedded not found라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같아집니다. 근데 파일은 존재하는데 그 내부에 한 개 이상 데이터가 있다. 그 경우는 embedded found가 되고 파일은 존재를 하는데
비어있다. 그러면 embedded empty가 됩니다. 요게 이제 표준에 다 들어가 있는 그 매크로입니다. 스펙 문서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읽어올 파일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있는데 내용이 있는지 여부까지 다 판별하도록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펙 문서에서 예를 들어 어떤 파일이 있어요. 파일을 명시를 했는데 이 파일이 읽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손상이 돼서 읽을 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경우에 대해서는 컴파일 오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이 읽는데 그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이 컴파일러 하는 그 권한이 없다. 그런 경우도 역시 컴파일 오류가 뜹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파일들이 있거든. 어떤 파일들은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것마저도 금지된 파일들이 있어요. 존재가 하는지 여부 자체도. 그런 경우도 역시 컴파일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여기 있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로 이제 판별이 되는 겁니다. 컴파일 오류가 아예 컴파일 오류를 뜨는 경우가 있고 컴파일은 되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 최근 C++29 스펙에는 그 offset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offset은 뭐냐면 읽어오는 과정에서 읽어오는데 m 비트만큼을 지나서 건너뛰고 읽어오라 라는 게 이제 C++29 스펙에 추가된 인베디드 관련된 offset, 이게 인베디드 파라미터입니다. 인베디드 파라미터가 C++29 스펙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offset이 먼저 원본 파일 크기에 영향을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offset 하게 되면 offset만큼을 뺀다는 겁니다. 파일에서 offset만큼을 빼고 나머지 사이즈를 가지고 리미트로 하고 계산합니다. 계산 관계를 뭐 이게 두 개가 리미트하고 offset이 미묘하게 간섭 관계가 있는데 그중에 offset을 먼저 사용한다는 거예요. offset만큼을 빼고 그 이유를 사이즈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하고 리미트하고 비교를 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리미트 4하게 되면 최대 4개만 읽어오는 거고 offset 2에 리미트 2가 되면 앞에서 2개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최대 2개까지 읽어온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empty 관련된 내용도 있네요. 1바이트짜리 파일에서 offset을 전부 건너뛰임. 1바이트를 건너뛰고 사이즈를 잰다는 거예요. offset 하게 되면 1바이트를 건너뛰고 사이즈를 재서 없으면 if empty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기존에 이제 offset하고 if empty하고 그 다음에 limit하고 이런 그 상관관계를 자꾸 맺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limit 1로 되어 있고 offset 되어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일단 offset 제일 먼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산 관계를 보게 되면 offset이 가장 먼저 영향을 줍니다. 그 상태에서 리미트 하나, 최대 한 개를 읽어오는 거고, 읽어올 게 있으면 프리픽스가 작동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표준 스펙에 인베디드 스탠다드 파라미터라는 항목이 있는데, 리미트, offset, 프리픽스, 서픽스, 이렇게 그 if empty가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신규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스펙 문서에서 보면 그 embedded 구문 다음에 올 수 있는 파라미터로 두 종류가 있어요. 보면 이 부분이 두 개가 그 embedded 파라미터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연이어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limit, prefix, suffix, empty 그 다음에 offset이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embedded prefixed 파라미터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허용된 구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실행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면 아이덴티파이어하고 그 다음에 콜론 아이덴티파이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에서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 구현자에 맞게 그 추가적인 구현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구현이 전체적으로 동의에 이르면 이 부분이 스탠다드에 있는 인베디드 스탠다드 파라미터로 이제 등록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 거쳐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내용은 그 최근 6월달에 열린 C++29 모임에서 최종적으로 추가된 내용입니다.